건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특히 주호영 통합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 박지원 후보자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으면서도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과 내통했다는 표현을 쓴 뒤로 강도를 더 높여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스로도 덮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받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대북 송금 특검을 받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인데 그 통치행위의 일환에 대해서 나중에 특검을 해버리면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북한에 간 돈이 예를 들면 정부 세금이 나갔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밝혀진 것은 현대가 대북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일정한 액수를 북한에 준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소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평화 경제를 통한 경제 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 개념으로 선투자를 하는 거 이 또한 허용돼야 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투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어쨌든 대북 송금 특검은 아시다시피 DJ 정부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 한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저희 야당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요. 네. 아니요, 어쨌든 야당이 거기서 발의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받은 여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밝혀졌는데 박지원 후보자가 본인은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6.15 공동선언 있기 전에 4.8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거기에 북한에 25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그 4.8 합의서 중에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것을 오늘 공개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5억 달러 지원하는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박지원 후보자가 답변을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서명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 경제협력 합의서를 어떤 루트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석연치 않은 답변들을 하고 끝났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능수능란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것이 적과에 내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확산시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거든요. 두 분의 토론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리면요. 박지원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에 북한으로 갔다는 4억 5천만 달러,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정부 돈은 1달러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게 이제 사실 그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서 죄송한데요. 그거를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경제협력 합의서에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돼서 그 진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를 들면 MB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요청이 있었고 북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혹이 사실은 그 사사건건 다 밝혀서 그게 과연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과연 6.15 회담은 남북관계 진전에 일대 전기를 이룬 것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저는 이런저런 여러 만남과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밝혀지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냐. 또 미래의 어느 날에는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날도 올 텐데 그때 지금 이러한 식의 태도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소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린우리당 네. 있었고요. 그래서 40여 석밖에 안 됐고 그리고 1호 법안으로 한나라당이 대북 송금 특검을 올렸을 때 그런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자발적으로 드릴게요. 받은 게 아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박지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실형을 그 선고받았던 거는요. 그 북한에 넘어갔던 공동 선언을 위해서 4억 5천만 5억 달러가 넘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금호라든지 SK 금호그룹과 SK에서 1억을 받은 혐의 때문에 이제 징역형을 받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그 지금 예.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적인 어젠다죠. 근데 다만 사법적 판단을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그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법원의 판결로 결과적으로 박지원 후보자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죄 행위로 결국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쟁점이 됐던 것은 5억 달러를 현대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경제협력 합의서에 본인이 서명이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까 진입 파악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김영삼, 그러니까 박정희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보수 정부가 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우락 그 중정부장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이 정치 상황이 이분이 기소되지 않으면 그건 통치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북송금 특검은 그때 여야의 의석수라든지 그 여러 가지 관계에서 기소가 되어서 그런 판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단지 법적 판단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통치 행위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예.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도 범죄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만 되면 저희가 처벌받지만 않으면 알겠어요. 나는 충분히 두 범죄 분이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아니, 충분히 쟁점- 주장하고 쟁점은 반박하고 나왔고 또 했거든요. 하나는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박지원 대표는요. 네. 그 일 있은 이후에 국회의원을 3번을 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이미 그건 국민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된 받은 알겠습니다. 거죠. 역대 정권에서의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통치 행위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도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을 제시했고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